저는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하얀 두부 한 모, 정성스럽게 썬 전, 식지 않도록 마지막에 올린 탕국. 30년 동안 제 손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탕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전현이 미쳤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빈손으로 그 추운 11월 밤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1993년 29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충남 예산 출신의 장남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결혼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장남의 아내라는 건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시할아버지 제사, 시할머니 제사, 거기에 명절 차례까지 1년에 제가 제사상을 차리는 날이 6번이었어요. 결혼 첫 해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하나하나를 배웠습니다. 동태전은 어떻게 부쳐야 하는지, 산적은 어떤 순서로 꿰어야 하는지, 탕국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시어머니는 가르쳐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집안 귀신들 드시는 거야. 정성이 없으면 탈나.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었어요. 남편은 뭘 했냐고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언니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다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이 며느리의 덕목이라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제 인생 30년을 지배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 한 가지씩은 지적을 했어요. 전이 좀 두꺼웠어. 탕국이 짰어. 이번 생선은 어디서 샀어? 질이 별로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다음번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적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한마디는 나왔어요. 나중엔 깨달았습니다. 그 지적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그건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의 주인이다 라는 시어머니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몸은 있었지만 그 순간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남편은 어머니도 그냥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중립이요. 30년 넘게 그 집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구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중립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섭섭했어요. 섭섭함이 쌓였습니다. 매년, 매 제사마다 조금씩 물이 끓기 전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뜨거운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올라오면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 30년이 다 쌓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사건이 일어난 건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1년이 지난 제삿날이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새 전을 부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탕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셔서 몸이 불편하시지만 제사만큼은 본인이 오셔서 감독을 하셨어요. 아들 셋이 다 모였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동생 둘. 그 세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2명의 시동생 아내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눴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탕국 그릇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 탕국 왜 이래? 간이 하나도 없네. 아버지가 드시겠어?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때 시동생 중 하나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는 30년째 매번 이러네. 어머니 말씀 좀 들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30년째, 30년.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요리하고 제사 지내고 참고 또 참았는데 그 30년이 매번 이러네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진 그릇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상을 밀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1월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골목을 걸었어요. 외투도 없이 핸드폰만 쥐고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집에 돌아가야 하나?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나? 남편이 뭐라고 할까? 무서웠습니다. 그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제 몸에 새겨진 반응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내 탓을 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그 반사적인 두려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밑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 같은, 가벼운 것 같은, 차갑고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어머니 많이 놀라셨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다. 나는요? 나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얼마나 많이 서럽고 억울하고 무너지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 자신한테 했습니다. 나는 괜찮았나? 그 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어요. 아니,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참았던 거였어요. 편의점 벤치에 2시간쯤 앉아 있었을 겁니다. 추웠어요. 몸이 떨렸는데도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싸웠습니다. 한쪽에선 공포가 말했어요. 돌아가야 해. 네가 먼저 사과해. 안 그러면 집안이 무너진다. 남편이 등을 돌린다. 시어머니가 너를 영원히 미워할 거야.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된다. 다른 한쪽에선 뭔가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게 맞아. 네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내 감정을 표현한 거야. 30년 만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으라는 말을 들으며 컸어요. 여자는 참아야 해. 며느리는 참아야 해. 엄마는 참아야 해. 그 말들이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내가 참고 싶지 않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벤치에서 저는 오래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슬리퍼 신고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게 이상해 보여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눈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거든요. 30년 치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저를 발견했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웃음이 아니었어요.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나 30년 동안 힘들었어.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몰랐어. 네가 괜찮은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숨겼으니까요. 참는 사람은 표가 안 나거든요. 늘 웃으면서, 늘 음식 만들면서, 늘 집안일 하면서. 그게 당연해 보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제사 못하겠어. 나도 이제 좀 살고 싶어. 남편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2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2글자가 30년 동안 제가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외면하셨어요. 시동생들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덜 무서웠어요. 예전 같으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제가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사과하고 음식 해가고 웃으면서. 근데 이번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밥 먹으러 와. 그게 다였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오라는 말.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갔어요. 제사 음식을 잔뜩 싸들고 간 게 아니라 빈손으로.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셨어요.
저도 뭔가 말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시아버지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대신 온 가족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처음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풀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나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좋은 느낌이었는지 처음으로 제가 식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저처럼 참고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론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잠깐 내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 그건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요. 30년은 너무 깁니다. 내가 사라질 만큼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박순자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인데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제사상을 뒤엎은 건 분명 잘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30년 전에 생각했는데 이제야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재밌습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당신도 너무 오래 참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돼요.